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보훈 보상금이 인상됩니다. 가장 낮은 급수인 7급 상위자는 7%대까지 오르는데 금액으로는 4만 원에서 최고 18만 원대 수준인데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평균 이상 수치라는 평가입니다. 올해 달라진 경기 북부의 보훈 정책을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년 보훈 보상금이 평균 5% 이상 인상됩니다. 1급 이상 상위 군경의 경우 항별 등급에 따라 14만 8천 원에서 최고 18만 4천 원까지 인상됩니다. 7급 상위 군경에겐 지난해 기준 60만 8천 원에서 4만 3천 원 오른 65만 1천 원이 지급됩니다. 참전 명예수당도 지난해 기준 42만 원에서 올해 4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5% 이상 7급 상위자와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평균 7%대로 인상돼 2%대의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됐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일정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훈 대상자도 30만 원대의 생활조정수당과 20만 원대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 주도의 광복기념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북부 보훈지청은 의정부시 청소년 수련관과 함께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80명과 경기북부 지역에 소재한 현충시설을 탐방하는 보훈 외교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훈 보상금을 지난해 물가 상승률 2.3%보다 높은 5%를 인상하였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경기 북부 보훈지청과 의정부시 청소년 수련관하고 서로 업무를 협의해서 보훈 외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며드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온라인에서도 개인이 소액 기부할 수 있는 모두 보훈 드림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 문화 확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용주골 폐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 집행을 통해 연내 폐쇄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 건 2년 전.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3년 1월 집결지 정비 사업을 1호로 결재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1년 안에 집결지를 정리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성매매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입니다. 파주시는 오늘 업무 협약식을 시점으로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함께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결지 폐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업소 측과 종사자의 반대와 작업 차량 점거 등으로 번번이 무산돼 왔던 방범용 CCTV 4대도 용주골 입구에 설치됐습니다. 성매매업소 행정 대집행도 대대적으로 추진됐습니다. 2023년 1차 행정 대집행을 시작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총 43동이 정비됐습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결과 당초 80여 곳의 업소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주와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당초 목표 기간 내 폐쇄는 차질을 빚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일 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집결지 폐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퇴 없는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희망을 좀 살짝 섞어서 올해 연말에는 정리가 다 끝났다고 보고 드리는 걸 꼭 한번 갖고 싶습니다. 시는 반성매매 문화 정책을 위한 교육장을 조성하고 피해자 자활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집결지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소비할 수 있는 열매 외에 줄기와 가지 등의 별도 처리가 필요한 부산물이 남습니다. 예전에는 각 농가에서 소각 등을 통해 자체 처리했는데 요즘은 각 시군에 신청하면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때 파쇄 방식을 이용해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사례를 엄종규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 들깨 농사를 마무리한 고영수 씨. 남은 들깨떼를 밭 한 곳에 쌓아놓습니다. 예전 같으면 태워서 처리했지만 몇 해 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부피가 커서 들깨떼가 버리기도 힘들고 태우지도 못하고 곤란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농촌 인력이 모자라서 힘든데 이렇게 도와주시니 우리 같은 농업인에게는 정말로 큰 도움이 되죠. 고 씨가 말한 큰 도움은 장비를 이용한 방문 파쇄. 신청을 하면 파쇄기를 부착한 트랙터가 현장에서 부산물을 처리합니다. 소각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소각에 비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병해충 발생 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의 경우 경기도의 타 시군과 달리 트랙터 부착 파쇄기를 도입해 처리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는 그 트랙터에다가 직접 부착을 해서 부착된 파쇄기를 좀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같이 날도 춥고 눈이 와도 언제든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불이 나고 하면 큰일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농구 부산물을 이제 직접 저희가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는 하여튼 괜히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다가 신청을 하셔서. 양주시의 올해 영농부산물 처리 신청은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드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경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